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옷장이 돈을 삼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돈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옷은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으시죠? 매일 아침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그 스트레스의 비용, 그 시간의 비용, 그리고 잘못 산 옷의 비용, 이 모든 것이 바로 돈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돈의 구멍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줄줄 새는 옷장을 돈이 저절로 모이는 보물창고로 바꾸는 비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최소 100만 원을 아끼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당장 버려야 할 것 10가지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옷장 문제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옷장에 있는 옷의 고작 20%만 입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언젠가는 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 80%가 바로 우리의 공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주범입니다. 오늘 뭐 입지? 이 짧은 고민이 하루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이걸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옷 고민에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결국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낮아집니다. 꽉 찬 옷장은 풍요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촉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건에 대한 애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본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입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 이건 미래에 대한 불안의 다른 표현입니다.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라는 생각. 이건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이 옷들은 단순한 천조가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과 후회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매일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이 상쾌할 리가 없습니다. 옷을 버린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불안과 후회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첫걸음입니다. 이 결정 피로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왜 항상 똑같은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었을까요?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디테일에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잡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결정들이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빼앗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의상 선택이라는 과정을 삶에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 아낀 에너지로 세상을 바꿀 제품을 구상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를 고민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스티브 잡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빌려올 수 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정리하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실제로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각적 혼란이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린스턴 대학의 가족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집안에 물건이 많다고 느끼는 여성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꽉 찬 옷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계속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마다 받는 그 스트레스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과학이 증명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 첫걸음, 바로 버리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돈 새는 옷장에서 당장 버려야 할 것 10가지입니다. 가장 큰 원칙부터 말씀드리죠.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입니다. 살 빼면 입어야지 하는 옷들. 이건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현재 내 몸에 맞는 옷만 남기세요. 두 번째, 비싸게 주고 산 후의 옷입니다. 본전 생각에 버리지 못하지만 이미 그 돈은 나갔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공간과 스트레스 비용을 계속 청구하는 월세와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과감히 처분하세요. 세 번째, 불편한 신발과 옷입니다. 디자인이 예뻐서 샀지만 발이 너무 아픈 구두, 숨쉬기 힘든 상해, 이런 것들은 결국 신발장과 옷장 구성만 차지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유행이 지난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한때 유행했지만 이제는 촌스러워 보이는 과한 액세서리, 변색된 귀걸이, 끊어진 목걸이, 이런 것들은 보관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가장 빛나게 해줄 아이템에 집중하세요. 다섯 번째, 각종 사은품과 공짜 옷입니다. 공짜라는 이유로 쌓아두지 마세요. 이런 옷들은 대부분 질이 좋지 않아 금방 해집니다. 내 몸에 직접 닿는 옷은 좋은 것으로 입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구멍 나거나 착색된 옷입니다. 집에서 입는다고 해도 구멍난 티셔츠나 양말은 결국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누렇게 변색된 흰 셔츠는 깔끔한 인상을 해칩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일곱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 낡은 것들입니다. 늘어나서 몸을 제대로 지지 못하는 속옷, 세탁기 속에서 사라진 짝 잃은 양말, 올이 나간 낡은 스타킹, 이런 것들은 옷장 서랍만 차지하는 공간 도둑입니다. 미련 없이 버리세요. 주기적인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선물 받았지만 내 취향이 아닌 옷입니다. 선물 준 사람의 성의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당신이 그 옷을 옷장에 처박아 두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고 물건은 이제 놓아주세요. 아홉 번째, 추억이 깃든 낡은 옷입니다. 그 옷은 추억이 아닙니다. 추억은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정버리기 아쉽다면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고마웠던 마음으로 떠나보내세요. 마지막, 열 번째, 특별한 날 입을 옷입니다.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파티용 옷들. 요즘은 좋은 대여 서비스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 빌려 입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응급처치입니다. 상처에 피가 나는 것을 막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치료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시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돈이 새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지 않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는 미니멀리즘의 정수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옷장과 통장은 평생 건강할 겁니다. 돈이 모이는 옷장의 핵심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여러분의 소비 철학을 바꿔놓을 겁니다.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세일이라는 이름의 함정입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사지 마세요. 10만 원짜리 옷을 50% 할인해서 5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5만 원을 번 게 아닙니다. 원래는 쓰지 않았을 5만 원을 쓴 겁니다. 세일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10,000원이라도 비싼 겁니다. 둘째, 조금이라도 고민되는 옷입니다. 입어봤는데 어딘가 2% 부족한 느낌이 드는 옷. 이 정도면 괜찮나 싶은 옷. 그런 옷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100%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은 결국 100% 입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돈과 옷장 공간은 100%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채워야 합니다.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 앞서 버릴 것 목록에도 있었죠. 바로 특수한 날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결혼식, 하객용, 연말 파티용 등. 이런 옷들은 입는 횟수당 비용이 최악입니다. 20만 원짜리 원피스를 딱 2번 입었다면 한 번 입을 때마다 10만 원을 낸 셈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평소에 자주 입을 수 있는 질 좋은 기본 아이템을 사세요. 그게 훨씬 현명한 투자입니다. 넷째, 관리하기 너무 어려운 옷입니다. 드라이클리닝을 필수로 요구하는 실크 블라우스, 보관이 까다로운 모피류. 이런 옷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옷값 외에 세탁비와 관리하는 시간이라는 숨겨진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관리가 편한 옷이 결국 가장 자주 손이 가는 법입니다.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 그 마지막 5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나의 스타일이 아닌 옷입니다. 잡지에서 본 모델이 입어서 혹은 연예인이 입어서 예뻐 보이는 옷. 그 옷이 나에게도 어울릴 확률은 낮습니다. 우리는 나의 체형, 피부톤,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유니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나다워 보이는 스타일. 그 스타일의 범주 안에서 쇼핑해야 실패가 없습니다. 남을 따라하는 쇼핑을 멈추세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나를 알게 되면 쇼핑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옷장은 나 자신을 표현하는 무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꽉 찬 옷장에서 10가지 물건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가지 실수를 막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옷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텅 비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옷장은 비로소 진짜 입을 옷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에게 잘 어울리고 나를 빛나게 해주는 옷들로만 채워질 겁니다.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은 사라집니다. 대신 오늘은 어떤 멋진 옷을 입을까 하는 즐거운 설렘이 시작될 겁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드니 통장에는 돈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에 옷장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겁니다. 옷을 입을 옷, 고민되는 옷, 버릴 옷. 3가지 상자로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고민되는 옷 상자는 테이프로 봉해서 한 달간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겁니다. 만약 한 달 동안 그 상자를 열어볼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그땐 미련 없이 처분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결정을 도와주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옷이 적으면 오히려 코디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옷장을 정리하는 것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것은 내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건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미니멀리즘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댓글로 오늘 고민되는 옷 상자에 넣을 첫 번째 옷이 무엇인지 공유해 주세요. 함께 실천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의 미니멀리즘 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